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9월 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4%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특히 외국인 기관이 또 매도를 하면서 좀 크게 내려갈 듯이 했는데요.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방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은 코스닥도 매도를 좀 했지만 외국인이 좀 받쳐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일단은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시 전체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중턱 정도의 자리에서 계속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큰 폭의 하락을 견뎌내는 그런 절반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21선 추세가 완전히 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대로도 다시 한번 쭉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라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받치는 척 하면서도.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전에 뭔가 이렇게 힘차게 올라갈 때와 같은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뭔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소강 상태이다, 이런 게 느껴지고요. 이게 올라가면서도 뭔가 건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억지로 종목 강세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특정 종목이 지금 아주 강하게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반등을 좀 했지만 내 종목은 잘 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일단은 거기에 너무 증시가 확실히 반등할 거라고 확신하면 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하셔야 되고요. 주봉도, 월봉도 뭔가 조금은 애매한 그런 위치입니다. 사실은 하락 전에 그런 움직임이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증시 전체가 좀 소강 상태에 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제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뭔가 거래가 좀 시원치 않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참 뭔가 힘차게 올라갈 때처럼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거래가 죽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지수는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시원치 않다,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한 십며칠 정도 계속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사실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개인만 좀 계속 이 코스닥 코스피를 계속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지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어제는 휴장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 증시도 보합 정도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잠깐 보면 달러가 이제 원달러가 1163달러 1163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올라갔고요. 환율이 이제 내려가다가 서서히 반등을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저점을 한번 딛고 이제 1.37%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4%, 1.5%대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경기 회복을 할지,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서 우리 전체 경제가 또다시 침체가 올지 지금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크게 뭔가 돈을 유입시키지 않고 계속 단기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를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50원 올라서 21,9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 외 가격은 조금 5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중간에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힘이 빠지면서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도 두산중공업 자체가 지금 연일 뭔가 플러스로 마감을 한다는 것은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것인지 일단 더 봐야 되겠지만 뭔가 이 일정한 라인을 두고 지금 주가를 한 4일 정도, 5일 정도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태우면서 5일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라면 이제 위로 거래량을 쏟으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혹시라도 다시 한번 내릴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은 찝찝한 수치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가 제가 아까 좀 확인을 했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서서히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도 있는 그런 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장 수렴 패턴을 완성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야 된다.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꼭 바로 V자로 안 올라도 결국에는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결국에 이런 음운선을 천천히 이제 뚫어 가지고 장기적인 자리를 만들고 그때 이제 폭발적인 신호가 그런 신호를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확실히 이제 하락세는 끝나고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이제 서서히 위로 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만들지 일단은 사실은 이제 눌림목다운 눌림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1선을 디디는 그런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눌렸다가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좀 다시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뭔가 예상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그냥 대응을 하시면서 뭔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매수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크게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하락을 했어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반등을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 뉴스화되고 뭔가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에 있었던 그런 합병신주가 발행이 되었고 그 합병신주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기간을 저는 거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월 7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한 달 이상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합병신주가 뭔가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는 9월 말,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9월 말이고요. 10월, 11월, 12월 이제 4분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11월쯤인가요? 그때 이제 할 것 같고 이제는 11월 맞나요? 10월인가요?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4분기에 이제 발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산중공업 주가도 뭔가 이제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슈라든지 내년에 이제 있을 그런 신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주가 반영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이제 12월쯤에 뭔가 이제 체코에 대한 보안 평가 완료, 그 다음에 입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뉴스들이 나올 수 있고요. 체코 원전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SMR 그 기자재 납품,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6기에 대해서 SMR을 공급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기자재를 납품하기 때문에 그 기자재는 미리 발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올해 말에 발주도 날 수 있다고 그때 기사화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 정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올해 말 정도에 시작해서 내년 초 중반에는 확실히 이제 높은 주가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은 아주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하나둘씩 매수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에 이제 밑에서 다 잡으셔서 지금 그냥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 됐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좀 자신 있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큰 사이클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랜 이제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MSCI 편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유상증자 신주 발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신주 발행 이후에 그 조정기는 여기 있었고요. 유상증자 말고 이제 합병 신주 조정기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이 상승 파동이 지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이따가 나올 것인지는 뭐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이 소스라든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잘 하고 있고 재무도 완전히 개선이 된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은 확실히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올랐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기나긴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뚫어 나갔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처럼 뭐 15만 원을 갈 수 있다. 뭐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은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사실은 10조에 가까운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가총액이 최대가 한 20조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한 2배 정도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4만 중반대에서 5만 원까지도 지금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때를 간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과 같은 그런 가치를 도달하는 거고요. 충분히 SMR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신규 수주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 가격대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오늘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100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17만 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했죠.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가 중요하다, 수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기관이 매수를 하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왜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오히려 두산중공업은 내리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 투자자가 있죠.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 세력 중에 주로 이제 금융투자는 사실은 뭔가 단기로 접근하고 빠지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사실 크게 뭔가 비중 있게 뭔가 의미를 둬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투자는. 그래서 130만 주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 중에 연기금, 사모펀드, 사모펀드도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이 연기금이라는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사실은 장기로 보고 장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장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산중공업의 가치를 믿고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해온다는 것은 두산중공업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더 상승분이 충분히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런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지분율이 5%대를 달성했었는데요. 지금 또 그 5% 이상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 또 20만 주 매수하면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투자 제외 사실은 다른 기관들은 다 매수를 했고요. 크게 걱정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했고요. 오히려 수급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우려스럽다라는 점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잔고였고요. 공매도 잔고가 지금 490만 주까지 증가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이렇게 계속
갑자기 급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는 국매도 거래량 자체가 뭔가 또 이렇게 하루하루에 또 증가하는 날이 있다는 점, 요게 조금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116만 주가 국매도 거래가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가 컸던 점을 보았을 때는 금융투자에 대한 그런 공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갑자기 비이상적으로 두산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가 또 줄어드는,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 방향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뭔가 공매도가 주가를 내리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뭐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일단은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쌓아놨다가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한번 두고 다시 한번 올릴 것인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로 봤으니까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를 보시면 네, 이렇게 체결 50만 주 정도, 상환 232만 주 정도 되었고요. 2100만 주에서 1950만 주로 이렇게 대차 잔고가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매도 잔고는 계속 확 늘어나는 반면에 대차 잔고는 또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전에 한번 1780만 주까지 떨어졌었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 갔고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감소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는 좀 더 유의 있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추정 물량보다 당일 이렇게 39만 주 마지막에 더 매수가 들어오면서 보율이 이제 9.3%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매수를 전환했고 연기금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여기 이제 수급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급등을 하기 전에 이전에도 두산중공업을 보았을 때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금 매수가 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두산중공업을 장기로 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장기로 보고 충분히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기로 보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단기보다는 장기로 갔을 때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장기로 보고 대응을 하는 대신에 그래도 100% 정도의 그런 큰 수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전에도 한번 기다림 끝에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을 얻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때를 다시 한번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특별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기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좋은 장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